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18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금요일을 좋아하시잖아요. 한 주 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하시는 분들 불금 즐기고 주말에 쉴 수 있고 휴일도 쉬고 뭐 주 5일째라 금요일 오후를 가장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요일 저녁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월요일이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주식시장이 저의 심장을 뛰게 할 것이며 저를 설레게 할 거거든요. 미친년인 거죠, 그냥. 예. 하여튼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또 우리를 설레게 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시간이고요. 이제 6월 18일, 이제 뭐 내일 19일 넘어가면은 6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벌써 2023년 반이나 왔네, 6월이 다 갔네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살짝 우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6월 18일 오늘 음력으로 5월 1일입니다. 예, 아직 5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한 것도 없이 시간만 가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음력으로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심으로써 새롭게 신발끈을 조여매고 주어진 삶에 열심히 최선을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6월 19일부터 6월 23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인간으로서 체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것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휴장인 국가가 있죠. 그걸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일 월요일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예 해방일로 뉴욕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23일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중국 증시가 단오절로 휴장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증시는 뭐 중국 증시를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주린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영국 증시가 휴장이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좀 힘 있는 덩어리 큰 녀석들, 걔네들이 휴장인 거는 지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주 가스라이팅 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나 혹은 경제나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개뿔도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상당히 어렵게 느끼십니다. 주식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만 있어봐, 나 주식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책 같은 걸 찾아보면은 뭐 기본적 분석, 뭐 기술적 분석해서 차트 보고 막 그 차트 하나에 있는 그 엄청난 보조 지표들을 다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쉽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큰 시황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뭐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뭐 경제에 대해 초보자분들이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미래를 전망합니까? 그런 거보다는 주어진 자료로 인해서 어떤 돌아가는 패턴을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한 달 동안 그 달력을 보면 패턴이 이렇죠. 대부분 첫 번째 주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고용 지표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는 대부분 고용 지표가 증시를 지배합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다음에 주 마지막 금요일에는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 그러니까 매월 약간 초순 후반기에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든가 이렇게 그 제조업에 관련된 그런 경제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중순에 접어들면은 이제 전월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소매 판매 등등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한 달을 딱 났을 때
중간에서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발표되는 게 뭐냐면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대부분 마지막 주, 그러니까 25일 정도 그 이후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이런 겁니다. 개인 소득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고요. 소매 판매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선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매주 목요일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가 매월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저는 그냥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공부를 하는데 아니 쟤는 무슨 뭐 회사 분석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뭐 기술적 차트 이런 게 얘기 안 하고 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경제와 여러분 주식은 달라요. 그걸 속된 말로 뭐 주식은 경제를 뭐 6개월 선행한다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와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 판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나 경제를 알고 싶어. 그래서 주식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쉬운 것부터 익숙해지자라는 거죠. 제가 지금 쭉 언급해드렸던 그런 경제 지표들은 매월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요. 굉장히 정말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고 굉장히 경제가 쉽구나. 그리고 약간 뭔가 알아야지만 좀 더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지만 또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지 더 이상 한 발짝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 뉴욕 증시 그렇게 경제지표 패턴만 알아도 뭐 조금 더 나가면은 뭐 1년에 FOMC 회의가 8번이 되고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하나씩 보폭을 넓혀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주식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예상 밴드 국내 증시 먼저 보면은요. NH투자증권이 예상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40에서 2,660포인트로 예상했습니다. 자, 이 코스피 예상 밴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요일 증시가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증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6월 16일 코스피 종가는 17포인트 상승해서 2,625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6월 16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600포인트는 왔는데 2,600포인트를 약간 위협받기도 하지만 뭔가 그 이상으로 확 뚫고 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인들이 사고 기관들이 사고 그리고 이제 포모라고 불리우는 막판 막차를 타는 개인들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면서 기관들이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이렇게 넘기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단이 막혔어요. 2,600포인트 이상으로 확 뛰어 넘어가기 위해서는 큰 모멘텀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호재나 악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뭔가 서프라이즈한 게 없다 보니까 호재도 그렇고 악재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아래 위를 꽉 막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상승 요인. 만약에 코스피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2,600포인트, 2,660포인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 있죠? 네.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기대된다. 왜냐? 5월달 중국 실물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쓸 것이다.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 거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무슨 상관이죠? 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요,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락 요인으로 보자면 미국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죠. 2023년 남은 4번의 FOMC 회의에서 최소 1번, 최대 2번 정도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이것이 하락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 국채 발행이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 유동성을 막 이제 뒤흔들어 놓는,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국채 발행이 오히려 유동성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이러니까 가파른 상승에 투자자들이 이거 너무 뜨겁다. 일단 쉬어가야겠다. 일단 수익 실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자, 주식은 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주식이 내려가는 이유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짚어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하락 요인, 상승 요인, 그 이외에 뭐가 있지? 지금 딱히 없어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재와 악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소화시킬지, 뭐 예를 들면 2분기 실적 기대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실적 기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겠습니까? 예상치 눈높이를 낮추겠죠. 이게 어찌 보면 미리 예상치를 낮출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또 이걸 만약에 악재로 생각한다면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자 부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혹은 예상치 이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을 발표할까가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연준의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6월달 금리 인상하지 않고 금리 동결함으로써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그죠? 지금은 뭔가 비이상적인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증시 상승세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와 흡사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은 이런 거죠. 최근 증시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AI가 뭐예요? 우선 되게 디지털적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되게 이렇게 세련된 그 어떤 무언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2000년도에 버블닷컴처럼 뭔가 이렇게 느낌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0년도 버블닷컴이랑은 완전히 생김새가 다르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이 이제 약간 이상하게 뜨거울 때는요, 늘 나오는 게 2000년도 버블닷컴 얘기가 나옵니다. 마치 지금 주식시장이 그때 같아. 그때 어땠어? 버블닷컴 해가지고 완전 버블이 붕괴되면서 엉망진창됐지? 그거 직전의 모습 같아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포머성 매수세. 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상승장에 나만 없어 나만 주식이 없어서 이 상승장에 나는 소외된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 이제라도 늦게라도 시장에 참여해야겠다. 그래서 소외되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 늦게나마 랠리에 동참하는 그 포머성 매수세가 지금 주식시장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 이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주식이 2600포인트까지 올라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공식, 그러니까 외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개인들이 진짜 2600 왔네?
안 올 줄 알았는데 더 갈 것 같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공식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포머성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유는요. 작년 연말에 올해 주식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마치 제가 여러분들께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약간 불안해했다가 4월달에 잘 이렇게 넘어가니까 연인들이 싸웠다가 다시 재회해서 애정이 깊어지는 것처럼 올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2600까지 하다 보니까 진짜 가네? 그러면서 기대가 확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머성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대부분 이 포머성 매수세는 개인의 매수요. 이런 포머성 매수세는 거의 상투 잡는 매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6월 금리 동결 결정으로 시장이 안도랠리 상승을 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조삼모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7월에는 금리 인상한다는데 이게 지금 올라갈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7월 달에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시장 참가자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도 연준이 7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올해 남아있는 FOMC에서 2번 정도 더 할 거라고 했는데 웃기고 있네. 니네가 금리 인상 어떻게 하냐? 못 할 거라마?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연준을 믿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야 금리 인상은 무슨 금리 인상 니네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주식시장에 선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뉴욕 증시를 보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를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미리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발표되는 어떤 경제 지표를 먼저 보자면 제가 아까 오프닝에 처음 말씀드렸죠. 달력을 봤을 때 중순 그러니까 15일 이후 기점으로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0일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신규 주택 착공, 주택 착공 허가 지수가 발표되고 이제 주 중으로 넘어가면서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죠. 자,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5월달 경기 선행 지수, 6월달 캔자스시티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살짝 예상을 해본다면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관련 지표는 괜찮게 나왔다. 나오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5월달 관련 지표는 신규 주택 착공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5월달 경기 선행 지수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6월달에 발표되는 5월달 관련 지표는 대부분 잘 나오는데 6월달에 발표되는 6월달 관련 경제지표 그리고 7월달에 발표되는 6월달 관련 경제지표는 어떤 거는 잘 나오고 어떤 거는 못 나오고 헷갈린다. 단편적인 예로 6월 초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고용자 지수는 증가했는데 실업률은 상승한 실업률도 무려 0.3%씩이나 상승한 그런 모습 그렇게 혼조세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참가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헷갈리게 한다. 자, 그 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장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반기통화 정책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은행위원회에 출석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래서 물론 저는 대략 어떻게 얘기할 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떻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요. 7월 15일 다음 주 중순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준 의원들이 어떤 인터뷰나 연설을 통해서 지금 금리 상태가 어쩌고 지금 경제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뉴욕 증시를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모습은 이런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는
아직도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호재도 알고 있고 악재도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는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6월달 증시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호재, 알고 있는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요. 이 정도로 움직인다면 막 뉴욕 증시도 막 크게 뛰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뭐 시장 분위기, 뉴욕 증시 어떤 경제 지표 일정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나는 이제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주식 시장 다가올 한 주 동안 다 그냥 공부 끝났어 라고 안도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어디서 뭐가 어떻게 흔들릴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대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올해 상반기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 외인이 사고 기관이 사다가 돈이 딸리면 펀드를 팔고 그 펀드 자금으로 주식시장 어느 정도 레벨업 시키고 그 상태에서 증권사 애널들이 코스피 예상치 상단으로 올려버리고 그러면 개인들이 포머성 매수세. 지금 2600인데 전문가들이 3000 간다 그러네? 그럼 지금 사도 괜찮겠네? 사야겠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아지네? 라고 해서 막판에 상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식시장이 2600포인트 어느 정도에서 꽉 막힌 이유가 뭡니까? 틈만 나면 기관들이 팔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삽니까?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겁니다. 바로 포머성 매수세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런 거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호재 악재를 웬만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재료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소화되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 돼. 그래도 혹시나 뭐가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는,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문제든 아니면 지난번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갑자기 실리콘밸리 사태 같은 비스무리한 게 터진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포머성 매수세에 가담하지 말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금 2600포인트 초반에서 지금 튀어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는 2600포인트를 깨냐 마냐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 깬다는 의미가 잠깐 쉬어가든 아니면 이제 다시 빠지든 그런 테스트를 아마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는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오늘은 코스피가 얼마가 빠져서 뭐 2600포인트가 깨졌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2600포인트를 깨졌다는 둥 다시 회복했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6월 19일 월요일 돈다방 미스리는 쉴 거고요. 오후 5시에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6월 20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지금 뭐를 해드릴까 하고 좀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점, 미쓰리 재료 없으면, 이슈 없으면 이것 좀 해줘 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거 정도가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